나는 대출이 20억이다. 한 달에 나가는 원리금만 765만원. 대기업에 다니냐고? 아마 우리 회사 이름 들어도 모를 거다. 금수저냐고? 부모님은 몇십 년을 장사하다가 이혼하셨다. 월급이 많냐고? 월급에서 땡전 한 푼 안 쓰고 대출이자로 다 내도 마이너스다. 오늘은 평범한 30대 직장인이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말해주려 한다. 2022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다. 지금 부동산 투자에 미쳐있는 사람이라면 꼭 이 영상을 보기 바란다. 나는 어쩌다 이렇게 많은 대출을 받게 되었을까? 나라고 이 많은 대출을 다 계획하고 받은 건 아니었다. 처음엔 생존이었으며 그 다음은 부동산 투자였지만 끝은 부동산 투기였다고 고백하겠다. 문제는 마지막에 한꺼번에 터졌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식 투자 망하는 사람을 보면서 한심하다고 생각했었다. 웬만큼 벌었으면 적당히 팔고 나올 것이지 왜 끝까지 욕심부리다 망하는 걸까? 자업자득이다. 그런 사람들이 한심해 보였고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지난 부동산 상승장에서 내가 몰랐던 것은 세 가지였다. 수익률, DSR, 본질. 수익률에 오만했고 금융에 무지했으며 본질을 보지 못했다. 때는 2020년 8월. 한참 부동산 투자를 하던 시절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 700%가 넘어갔다. 보통 한 채당 실투자금 3천에서 4천으로 투자했으니 3천만원 곱하기 700%면 한 채만 팔아도 2억 1천만원이 수익이다. 그런데 난 700%라는 수익률을 보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그 수익률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조차 몰랐기 때문이다. 하루 4만 보씩 걸으면 미친듯이 임장한 내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계집도 오르는 시기에 운 좋게 맞이한 상승장일 뿐이었다. 21년 8월 아주 거센 파도가 일었던 덕분에 해안가 끝에 정박해 있던 나룻배가 잠시 떠올랐다. 나는 나룻배 부자였고 바닷가 한가운데에 잔잔히 떠있는 모터보트를 보며 생각했다. 내 배들은 이만큼이나 떠오르는데 모터보트는 가만히 있네. 모터보트도 별거 아니구만. 그리곤 둥둥 떠올라 있는 나룻배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나에게 흡족해 하면서 그동안 고생한 나를 위한 선물로 미용실에 가고 PT를 끊었다. 생전 처음으로 돈을 쫓지 않고 나를 가꾸니 기분이 좋았다. 예전 같았으면 일주일에 한 번 PT 끊는 것도 벌벌 떨었을 텐데 무슨 대회 준비하는 사람 마냥 주 3회 PT를 끊었다. 아무렴 상관없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한 개만 팔아도 PT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은 받을 수 있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다이슨을 사기로 목표를 정했고 다이슨 하나 사는 것조차도 미션을 주는 검소한 나 자신에 심취해 있었다. 그 시간이 나룻배를 타고 모터보트를 타러 갈 수 있는 진짜 찰나의 순간이었는지도 모르고 말이다. 21년 9월 DSR이 시작되었고 일부 은행의 아무따 대출 중단 사태로 부동산 시세가 약간 빠졌다. 괜찮다. 연말에 대출 막히는 것쯤이야 늘 있는 연례 행사다. 그냥 그게 좀 일찍 온 것뿐이다. 어차피 몇 개월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부동산은 우상향할 거다. 21년 12월 2월에 입주할 예정인 아파트 사전점검 행사에 방문했다. 대출 은행들과 상담을 했고 자세한 대출 조건은 입주할 때쯤 나온다고 했다. 새 아파트라 KB 부동산 시세가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감정평가를 해야 구체적인 대출 한도가 나온다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었다. 새로 시행된 DSR이 좀 걱정되긴 했지만 어차피 아파트 자체가 그렇게 비싸진 않기 때문에 내 연봉으로 대출받는 데는 문제 없었다. 얼마 안 남은 바디 프로필 촬영을 위해 다이어트에 집중했고 성공적으로 촬영을 마쳤다. 22년 1월 아파트 준공이 났고 입주기간 2개월이 주어졌다. 여러 은행들로부터 대출 신청하라는 안내 문자를 받았다. 나는 그 중에 제일 금리가 저렴한 은행을 꼼꼼히 따져본 후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 은행에 방문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월세방을 벗어날 수 있다. 해도 안 들어오고 환기도 안 되는 괴상한 구조의 다가구 주택에서 2년 넘게 사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는 4명이로 된 내 아파트. 그것도 새 아파트로 간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22년 2월 대출이 안 된다고 한다. 왜? 난 지금 무주택자이고 연소득도 꽤 되고 주택담보대출도 없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대출과 3천만 원 정도의 신용대출이 있었지만 이건 담보대출로 갈아타면서 상환할 예정이다. 물론 분양권 5개가 있었지만 이 분양권들은 주택에서 제외되는 분양권들이다.
그런데 도대체 왜 안 된다는 거지? 은행원은 DSR이 700%가 넘어간다고 했다. 아마 중도금 대출을 얘기하는 것 같다. 나는 분명 DSR에 대해 알아본 상태였다. 내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DSR 계산할 때 중도금 대출은 제외해야 하는 대출이었다. 그래서 은행 직원한테 얘기했다. 그것들은 다 중도금 대출이에요. 중도금 대출은 DSR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분양계약서 보내드리면 될까요?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지금 뭐가 잘못된 건지 아실 거다. 이때 당시 DSR은 1단계가 시행되고 있었고 원래는 2022년 7월부터 2단계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2년 1월부터 2단계가 시작되는 걸로 앞당겨졌다. 이때 나는 인터넷에 떠도는 DSR 제외 대출 장표 하나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잔금 대출이 안 된다는 대출 상담사의 말에 따지고 따져서 물어보니 DSR에 중도금 대출이 제외된다는 말의 의미는 그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를 의미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이미 중도금 대출이 여러 개나 있는 나는 그 중도금 대출들을 모두 정리하지 않는 이상 잔금 대출은 한 푼도 안 나온다는 것이었다. 내게 남은 입주 기간은 2개월. 2달 만에 갑자기 분양권 5개를 모두 처분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한마디로 좋댔다. 여기까지가 나의 첫 번째 부동산 이야기다. 그때도 똘똘한 한 채가 유행이었다. 하지만 내 투자금은 4천만 원밖에 없었고 4천만 원으로는 똘똘한 한 채를 살 수 없었다. 그래서 규제를 피해간 아직 오르지 않은 중심부 밖에 있는 부동산을 사들였다. 사고 팔고 또 규제하면 더 멀리 가서 또 사고 팔고를 반복했다. 지금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지금 혹시 규제지역 외에 투자처를 찾아보고 있나? 그 강을 건너지 말아라. 나는 그 강을 건넜다. 나는 지금 그 강을 건너와 있다. 정말 절대 죽어도 서울 아파트를 못 사는 건지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서 자세하게 알아봐라. 지레 짐작으로 포기해선 절대 안 된다.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 충분한 여유 자금도 없이 수시로 나오는 규제에 대응하면서 투자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했던 건 옳은 방식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단 나았다. 적어도 나한텐 그랬다.